안녕하세요. 커피의 신기욱입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한참 얘기가 나왔었던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가 투자를 1억 5천만 불을 받았다. 다른 얘기로는 제5의 커피 물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5의 커피라고 부르는 거는 제1세대가 인스턴트 커피, 2세대가 이제 스타벅스 같은 그 프랜차이즈, 3세대가 스페셜티 커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5의 커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라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는 출현부터 되게 독특합니다. 원래 커피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파이낸싱을 하던 친구들이 만든 커피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시대 때 그랩앤고라는 컨셉, 즉 가게에 머물지 않고 커피를 바로 받아서 나가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게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임대료의 비중을 줄였고, 또 한 가지 전자동 머신을 사용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 즉 운영비를 극도로 줄이고 대량의 공급을 통해서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모델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2세대, 3세대 커피인 스타벅스가 가졌던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동일한 커피를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동일한 상태이고요. 이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가 좀 더 다른 점들은 뭐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로 구독형 모델을 도입을 해서 매우 싼 가격에 매일 커피를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품질의 커피를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스페셜티 커피가 성장하고 있어서 고급 커피를 소비하면서 고급의 커피를 소비하는 매니아층을 제외한 일상적으로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스타벅스 같은 품질이 떨어지는 커피가 아닌 소비자로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커피를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공급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독 모델을 쓰지 않더라도 매장에서 커피를 샀을 때 커피 한 잔이 3불에서 4불을 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커피 한 잔이 6불, 7불 정도 되는 가격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약 70% 가격 정도의 어느 정도 어그리할 만한 품질의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그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뉴욕에 한 40개 매장이 있고 그 외에는 매장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자본을 많이 축적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운영비를 극한으로 줄여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거는 전자동 커피 머신인데, 전자동 커피 머신이 예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하이엔드라고 불릴 수 있는 전자동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해서 바리스타가 실제로 커피를 내려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전자동 머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동 머신은 굉장히 비싸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구매할 때 약 3,500에서 3,7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커피 머신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커피 머신 하나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과 맞먹기 때문에 한 사람을 줄일 수 있다면 1년 동안 기계값을 갖고 4년 동안 한 사람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약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4년 동안 1억 5천 이상의 실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머신들이 어떤 형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온라인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즉 커피 머신이 여러 개 지점에 나가 있어도 실제로 온라인에서 전체를 통제를 가능하고 일괄적인 레시피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타벅스도 그런 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스타벅스는 아직까지 그런 기능이 있는 머신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머신을 쓰고 있고, 장차 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모여진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전자동 머신이 실제로 이렇게 화제를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자동 머신은 커피를 갈아주고 추출까지 해주는 그런 머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이엔드 전자동 머신은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전 지점에 일괄적으로 레시피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앙에서 오늘 커피가 어떠하니 어떻게 내릴 것이다 라는 걸 지점에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이 본부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간단하게 조작만 해주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레시피가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커피를 볶고 있는 동안 우리 바리스타들은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세팅하고 점심에 세팅이 틀려져서 아침에 세팅했다 점심이 되면 세팅을 바꿔야 되고, 실제로 스타벅스를 보면 하루에 3번 정도 커피 추출을 캘리브레이션 하도록 매뉴얼이 짜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커피를 뽑을 때 하루 종일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자동 머신을 쓰더라도 이건 마찬가지 얘기인데, 지금 쓰고 있는 하이엔드 머신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세팅을 해놓으면 오후에 커피 추출 조건이 바뀌어서 커피 추출이 변하더라도 이것을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추출을 감지해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팅과 점심에 세팅, 저녁에 세팅이 바뀌어지는 것을 머신 스스로가 넣어놓은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시 캘리브레이션해서 자동으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웬만치 커피를 알고 커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바리스타가 필요했다는 시기가 지나갔고, 이제 커피 머신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커피 머신이 있으면 커피 머신 앞에 있는 사람은 커피 머신을 단순하게 조작하고 나온 커피를 조립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특수한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썼던 인력보다 좀 더 비용이 저렴한 비숙련 노동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환경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커피업이라는 데 진입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뭐냐면 사회적 약자, 즉 노숙자, 그 다음에 미혼모,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자활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커피를 어느 정도 뽑아야 커피 일에 도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업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전과 같이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전보다 인건비가 매우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비율은 지금보다 최소 20에서 25%가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바리스타를 많이 쓰고 커피를 추출해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전자동 머신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인 전자동 머신이 아니라 하이엔드 전자동 머신을 씀으로써 인건비를 대거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에서만 있는 특수한 상황인 1,000원, 1,500원짜리 커피, 즉 저가형 프랜차이즈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도 여기서 이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가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 건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초저가 커피를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수익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1,5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100잔을 팔아봐야 실제로 벌 수 있는 돈이 7만원, 8만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가형 프랜차이즈들이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사량을 많이 쓰는 대신에 초저가 커피를 제외한 커피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고 싸구려 재료를 써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게 앞으로 최소 4, 5년 안에는
존재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영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형태의 커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태는 전자동 머신을 쓰고 쓸만한 커피, 즉 우리가 예측했던 1,000원, 1,500원짜리 싸구려 커피가 아니라 2,500원, 3,000원대의 중가의 커피로 먹을 만한 커피, 즉 스페셜티 커피는 아니지만 적절한 정도의 커피를 만들어서 내가 돈 내고 사 먹었을 때 정말 괜찮다라고 할 만한 정도의 커피를 만드는 형태의 커피숍들이 앞으로 나타나서 프랜차이즈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사족을 덧붙이자면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가 굉장히 성장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의문부호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형태는 스타벅스 커피가 먼저 2007년에 했던 전자동 마스트레나 머신을 들여와서 했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하느냐를 좀 봐야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커피의 신 기욱이었습니다.